먼저 아이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하면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게라고 하시면 돼요. 해야 되잖아요. 둘, 셋. 그러게. 그죠? 근데 애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아이들이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을 기가 막히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제 객관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영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언제 우리 아이가 나랑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속에 상한 마음, 어려운 마음 다 얘기했을까? 언제일까요? 영규야. 그게요. 선생님 저 영규야. 네? 맞아요. 괜찮아요? 영유아기예요. 영유아기예요. 근데 잘 봐요. 영유아기 때 우리 애가 나랑 커뮤니케이션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뭐? 둘, 셋? 물어보시면 배고프니까. 뭐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아이가 했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따의 아이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보여야 되고 모든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아이들은 천재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그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맨 처음 아이들과 얘기했을 때. 네, 대단하세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아이들은 기억할까요? 엄마 아빠 처음 얘기했을 때?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아이가 커뮤니케이션을 부모랑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아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애가 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보고 잠깐 제가 기어볼게요. 기다가 정말 기시라고요. 애가 기다가 애가 이제 기다가 엄마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전이에요.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리고 오늘쯤 일어나야겠는데? 일어나야지 뭐. 엄마 일어났어요. 괜찮아 엄마. 이렇게 아이들이 컸나요?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컸다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은 큽니다. 어떻게 크는지 볼게요. 애가 기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애들이 처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넘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애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뭐라고 해요? 안 다쳤니? 그렇죠. 또요? 괜찮니? 괜찮아. 그리고 애가 우는 순간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게 원래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린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했다고요. 그죠?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때는. 한번 얘기하시면 돼요. 둘, 셋.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말이야. 근데 만약에 부모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왜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아이가 일어나려고 기어요. 기다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보면서 괜찮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부모님이신 거예요. 너 지금 5번째다. 아빠 입장에서는 네가 이해가 안 돼. 좀 더 잘 걸을 수는 없는 거야? 그 애가 막 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막 울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이 아빠가 화가 났어요. 너 지금 잘못한 것도 모자라서 울고 있는 거야? 나가.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이렇게 했다면 이 아이는 평생 못 걸을지도 몰라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중요해요.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혀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잖아요. 자녀들한테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건 절대로 과언이나 허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아이가 놀라거나 분노하거나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반응이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반응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제 지도를 할 때 어릴 때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챙겨줬단 말이에요. 괜찮아, 오케이, 잘할 수 있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자라게 되면서 말이 조금씩 변해요. 언제일까요? 아이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나랑 말이 좀 통해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말대꾸도 하고 하다 보면은 항상 괜찮아가 안 나오기 시작하시는 때가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고 천천히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리고 애정을 많이 그리셨잖아요, 아이한테. 사랑한 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감정이 앞서요. 말보다 감정이 앞서요. 말보다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애가 이렇게 하다가 뭔가 애들이 넘어졌을 땐 잘해, 괜찮아라고 했었어요.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근데 애들이 말을 하면서부터 괜찮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세요? 어릴 때처럼 그렇게 하시잖아요. 괜찮아. 다 그러면서 크는 거란다. 화이팅.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러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애정이 있고 내 안에서 나온 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야, 이 자식아. 이게 말이 되는 점수냐? 라고 하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아이가 성적이 올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지난번에 평균 성적 70점을 받았는데 이번에 85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세요? 네.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이 녀석 지난번에 70점인데 이번엔 85점 받았네. 아빠는 행복해라고 해요? 그렇죠. 좀만 더 1등 하겠다. 좀만 더 해서 100점 더 맞아. 아이들은 어릴 때 받았던 칭찬이나 위로를 받지 못해요. 칭찬이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엄마 아빠를 믿을 수 없는 아이들은 겉에 있는 얘기만 해요.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안 나와요.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완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할까요? 아이들이 마음속에 무언가를 꽁 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진짜로 성장합니까?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지 않는데 늘 그냥 학교 갔다 왔어라고 얘기하는데 35초라고 하시잖아요. 35초밖에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의 진짜 성장을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천재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손은 머리에 이렇게 대시고요. 같이 하는 천재 둘 셋. 천재. 아주 탁월한 답변이죠.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는 거죠. 네. 칭찬은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네. 칭찬은 위대한 힘입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칭찬을 구조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 칭찬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혼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구조적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박수 두 번. 이렇게 되나? 좋습니다. 두 손 모으시고요. 제가 이제부터 구조적으로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몸을 약간 앞으로 숙여주세요. 제가 궁금하세요 물어보면 궁금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세요? 하나, 둘, 셋. 궁금해.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기억하실 첫 번째는 사실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 뭐부터 얘기하라고요? 사실. 사실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애가 이제 와서 학원에 늦게 갔어요. 오늘 뭐 5시까지인데 5시 20분에 간 거예요. 애가 왔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는 전화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오늘 학원 늦었다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또 얘기를 합니다. 너 오늘 학원 20분이나 늦었다면서. 아이가 대답합니다. 20분 안 늦었거든. 살짝 이제 긴장이 되죠. 너 전화 받았어. 너 20분 늦었다는 거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너 20분 안 늦었다고. 20분. 너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원 주제와 상관없이 어디로 이야기가 흐르게 될 것 같으세요? 20분으로 흘러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가 학교에 늦었다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20분이 아니라 17분 늦은 거예요. 그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피할 구멍을 찾아내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면 거기서 계속 싸움이 나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쉬운 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때 가장 첫 번째 뭘 얘기해요? 사실. 뭐라고요? 사실. 사실을 근데 아이들이 진짜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물어봐라. 뭘 하라고요? 물어봐라. 너 오늘 학원 늦었지? 얼마나 늦었어? 뭐 한 15분? 그러면 이때 걸고 넘어지지 않아야 될 건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사실. 15분 늦었으면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엄마의 생각을 얘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뭘 얘기해요? 사실. 뭐라고요? 두 번째 뭘 얘기해요? 그때 엄마의 생각을 얘기해요. 엄마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엄마 생각에는 네가 요즘 게을러진 것 같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단계는 그리고 나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감정. 엄마가 마음이 많이 상하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바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이미 굉장히 감정이 강하게 태어나요. 어릴 때 우리가 했던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뭐 격려하는 거라고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이거를 회복시키고 아이들이랑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4단계 원칙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감정. 그리고 나서 엄마의 의견이나 적용을 하시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제가 알려드릴 건 이겁니다.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풀어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은 타고나게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다르다는 거예요. 채널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시각적이에요. 굉장히 시각적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얘기하면서 굉장히 시각적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뭐 어머님들 그래 친구를 만나고 그때 그 빨간 옷 입으네. 그 머리 파마한 아줌마. 이 사람 뭐가 발달한 것 같으세요? 그렇죠. 시각이 우리 애들도 시각이 발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보이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 같은 시각적 요소를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게 아이들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학습 채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고요. 이게 뭐예요? 시각. 두 번째 뭘 것 같으세요? 청각. 이 아이들은 뭐가 민감할 것 같으세요? 청각이 민감하죠. 이 아이들은 엄마가 했던 말을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이 아이들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되게 커뮤니케이션 채널 중에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엄마가 말을 많이 하면 청각적인 애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얘기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청각적인 채널에 가진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어려움 겪는 이유는 뭘까요? 들어주질 않아요. 들어주질 않아요. 말을 자꾸 끊어요. 왜냐면 엄마는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사랑하니까. 말을 끊으면 청각 채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청각 채널이 떨어지면 이 아이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고 생각이 안 돼요. 막히는 거예요. 그죠? 신기하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아이들이 심지어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아이들이 실제로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는지까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 더 해보죠. 하나는 어떤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뭐가 발달했을까요? 뭐가 발달했을까요? 산만해요. 그래요? 뭐가 발달했을까요? 이 아이들은 몸으로 움직이는 채널이 발달된 거예요. 최근에 어떤 책에서 보면은 미국에 있는 아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래다가 자기가 공부한 걸 쫙 까놓고 발로 밟으면서 공부했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애들인데 이 아이가 가장 발달한 학습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감각이에요. 뭐라고요? 감각. 우리 아이들이 자꾸 움직여요. 왜요? 얘는 감각이 발달했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몸짓이 많아야 돼요. 제스처가 많아야 돼요. 이 아이들도 아마 우리 아이가 감각인지 알아보시려면 우리 아이가 말을 어떻게 할 때 몸을 유난히 많이 움직인다.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혹은 말끝마다 감정이 섞여 나와요.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감각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감각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채널이 뭐라 그랬죠? 시각. 그럼 이 시각적인 아이들이 학습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시청각 자료를 많이 보여주고. 맞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많이 보여주고 이런 아이들은 책이나 그림이나 그래프가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적용이 되겠죠. 엄마 아빠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물론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단어 안에 색깔이라든가 봤던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이 아이들을 도와줄 때는 그림을 이용해라. 뭘 이용하라고요? 그림.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청각입니다. 뭐라고요? 청각. 이 아이들에게는 뭘 많이 해야 될까? 질문.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질문.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질문. 질문을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거는 너 이거 했어? 그럼 네 아니 오잖아요. 그 질문에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인데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라고 물으면 그건 어땠어?라고 하면 네 아니오가 안 되잖아요. 말이 길어지죠. 그리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아이를 보고 있어야 돼요. 왜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 청각적인 아이들이 말을 계속하면 엄마 아빠가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시다가 딴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애가 막 자기 얘기를 하다가 하고 있는데 그래 너 밥은 먹었니? 이러면 이제 아이들은 말을 하다가 확 말이 닫히는 거예요. 청각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아이들 눈만 바라보셔도 돼요. 아이들 눈만. 왜? 눈을 바라보면 딴 생각이 사라져. 그 순간만이라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난 널 보고 있어. 그러면 이 에너지를 집중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듣다 아이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다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각 채널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반응을 할까요? 감각은 뭔가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물어보실 건 자꾸 물어보세요. 기분이 어땠어?
쉽죠. 예.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면 감정으로 시작을 하면 감정이 팡 폭발을 하잖아요. 그럼 안 해야 될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커뮤니케이션이 열리는 채널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감정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건드려 주셔야 돼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아,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 오늘 기분은 어땠어? 라고 감정에서 시작해 주시는 게 훨씬 강력한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세 가지의 채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세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시각. 두 번째는요? 청각. 세 번째는요? 감각. 감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랑 섞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제 최종적으로 전달드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실 때, 어렸을 때 사랑하실 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말했던 내용 사실부터 얘기하고 생각 이렇게 정리를 하라 그랬잖아요. 원래 부모님이 그런데 처음에 아이들이 할 때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으세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혼내는 거 맞습니다. 화부터 나요.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님은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전에 반응부터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님들은 애들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반응부터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야 이 자식아! 라고 하면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감정부터 나온다고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반응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반응을 하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느끼기 전에 반응을 하세요. 화가 나고 안 나고 일단 반응이 돼요. 약간 조건반사예요. 그냥 아는 거야. 넌 내 아들이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고 반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올까요? 그리고 나서야 감정이 올라와요. 감정이 끝까지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세요. 그렇죠? 애가 뭘 잘못했어요? 야 자식아 너 이거 와 감정적으로 반응하셨죠? 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 점점점 올라오죠. 점점 어때요? 혼자 막 감정이 끝까지 복받치시니까 갑자기 서러우세요. 막 그래 울어요. 그러다가 감정이 그 다음 단계는 막 후회가 돼요. 아 내가 그때 그랬을 걸. 내가 생각이 짧았다. 생각 좀 하고 얘기할 걸. 그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요. 뭐가 아쉽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응하고, 그다음에 감정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처음에 반응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그다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커뮤니케이션은 뭘 바꿀까요? 순서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요? 생각이 앞으로 가야죠. 그렇죠? 생각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잘못된 걸 한번 해볼게. 야 자식아, 너 이거밖에 못해? 애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뭔가 어떤 이유로 그랬을지 좀 물어보고 생각을 할 걸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바꿔서 해볼게요. 아이가 이제 딱 들어와서 뭔가 성적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생각하신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됐구나.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라 확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거죠. 아빠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참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부모님들은 피식하고 웃으세요. 야, 애 키워봐. 네 말대로 될 것 같아. 애 키워봐. 장난 아니죠. 이제 굉장히 시원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하시고 왜냐면 지금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말이죠. 근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한 분이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뭐 성적을 못 받았어. 그럼 이러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아이? 아빠가 보니까 지난번보다 약 12점 정도 평균 점수가 떨어졌는데 아빠 감정이 약간 서글퍼지면서 고민이 좀 되네. 우리 아이 아빠 기분이 좀 안 좋은데 다음번엔 좀 더 잘한다고 화이팅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아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어요. 하이파이브 요.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왜?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 번에 배워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한 번에 배워주는 건 없어요. 자전거는 처음에 타자마자 붕 하고 타셨어요? 수영은 어떻게 배웠어요? 보통 수영 배울 때 첫날 배영 배우시고 둘째 날 저배영, 셋째 날 평영 배우시잖아요. 그렇게 왜 그러세요? 한 2주 정도 하면은 이제 대회 나가잖아요. 이렇게 전국체전.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한 두세 달 정도 하면 누구나 나간 데가 어디예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은 못 따도 다 운동 메달은 누구나 따는 거잖아요. 아니 3달 수영하고 그 메달 못 따는 애들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죠? 피아노 같은 거 어떻게 치세요 처음에?
한두 달 하면은 보통 치는 게 이제 베토벤. 예. 맞잖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1년 정도 하면은 이제 콩쿨 같은 데 나가고 원하면은 뭐 음대도 갈 수 있는 거고. 보통 다 한 12살 정도 되면 음대 같은 데는 가는 거잖아요. 체온설파. 한 두세 달 안에서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니, 부모님들 공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서 어떤 학과를 배울 때, 학문을 배울 때,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 아니 심지어 자전거도 하루아침에 배우지 않았으면서 왜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텅 하고 내 안에 어디서 뿅 하고 나올 마술처럼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역시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역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과 연습 없이 좋은 부모가 되긴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 강의를 하면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냥 자랐어. 그런 거 없이도.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고요. 모든 아이들이 이전보다 몇 배, 몇십 배 많은 지식과 학문, 기술들을 습득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조금 더 학습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학습된 부모라는 건 그런 부모가 다 박사가 돼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것은 태도예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롤 모델이 돼준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배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아이와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아이의 잠재력을 꺼내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면 이 아이를 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렇게만 해도 아이의 잠재력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겠죠. 판이하게 달라지겠죠. 태어나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지게 되는 뇌의 파트는 생존입니다. 뭐라고요? 생존. 아이들은 두려움으로 인생을 배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태어나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요. 어디서 뭐가 넘어지면 다치고 너무 연약한 존재로 인간들이 태어나니까 그걸 보호해주는 게 부모님이라는 존재입니다. 보호해주고 안정감을 느낄 때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안정감이에요. 아이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불안하면 아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우리가 언제 아무리 아이를 오래 키워도 그 아이의 잠재력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아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괜찮다고 해줄 때 천천히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세상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죠. 언제부터 이 연습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이요? 모레요? 오늘 right now, right now. 지금부터 해야죠.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을 살펴보시기 시작하세요. 처음에 가서 아이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하는 건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뭘 얘기하라고요? 사실 뭐라고요? 사실. 이 녀석 어제보다 오늘 옷차림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네? 그 다음 뭘 얘기해요? 생각 뭐라고요? 생각. 엄마는 너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어. 내가 이런 아이를 길러냈다니 내 아들이라는 게 아빠는 너무 자랑스럽단다. 그 다음 뭐예요? 감정 뭐라고요? 감정. 오늘도 이렇게 아들 보자마자 행복하네. 그래서 적용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럼 아이의 반응은요. 우와. 왜 이러시는 거죠 나한테? 불안해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엄마? 무서워할 것 같아요. 무서워할 것 같아요. 무서워하겠죠? 갑자기 왜 이러나? 처음부터 너무 세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너무 하면 안 돼요. 첫날은 사실 얘기하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트레이닝도 그렇잖아요. 팔 움직이는 것부터 해서 하루에 하나씩 오늘은 이걸 해볼까? 이걸 해볼까? 약간 어색한 건 당연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약간 어색한 건 어떤 거? 당연한 거. 약간 어색해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전보다는 훨씬 더 깊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세상과 미래를 얘기할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